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아침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일차가 됐네요. 이제 오늘까지 하시게 되면 디자인 컴파일러는 이제 금방 끝납니다. 끝나고요. 우리 그 툴마다 다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은 사실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다음에 바로 하는 툴이 포멀리티입니다. 포멀리티. 그러니까 합성을 잘 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가 있는데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지우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후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툴이 포멀리티고요. 포멀리티로 검증을 하면 이제 프라임 타임을 해서 좀 더 좋은 계산기로 타이밍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타임은 타이밍 계산을 해줌과 동시에 SDF라고 하는 딜레이 포맷을 뽑아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뽑아내 준다는 건 그 뒤에는 바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엔드 단계에서는 셋업 타임만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홀드 타임을 제외하고요. 일단 그 상태로 뽑힌 SDF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바로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뮬레이션까지 가면 사실 실습이 끝나요. 프론트엔드가.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약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상황을 조금이나마 조금 간단하게 재현을 해봤으니까 몇 번 반복을 통해서 한번 쭉 툴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거의 실습으로 다 채워질 거고요. 오전에 디자인 컴파일러 마지막 남은 부분을 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그렇게 3일 강의를 했는데요. 그쵸. 작년에는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DFT 컴파일러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DFT 컴파일러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따로 테스트 교육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쪽으로 빼버릴 거고요. 이번에는 버디라는 툴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버디 실습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라는 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쓰는 툴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디지털은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안 되는 툴로 다 쓰잖아요. 거의 뭐 툴이 많지가 않죠. 하나의 툴이 갖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다른 툴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은 아예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그 툴 전용으로 다 이렇게 각각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툴이 다 다르고 GUI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툴링 하다 끝납니다. 사실은 디지털은. 그게 좀 문제죠. 디지털은. 그런데 버디라는 툴은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좋은 툴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싶을 정도로. 근데 이미 실리콘웍스에서는 많이 쓰는 툴이죠. 버디는 너무나 많이 쓰고 계셔요. 이미 버디는 많이 쓰고 계시고, 이미 산업체에서는 버디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꼭 좀 해드리고, 좀 더 어드밴스드한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시뮬레이션 하다가 엄청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톡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어요. 스톡이 되게 많이 돼 있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RTL 코드가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하나 보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합성하고 그 합성된 걸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단축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3시간을 돌았는데 그러면 잘못됐어요. 어디선가 빨간색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파형이? 그리고 이상하게 동작을 하거나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동작을 하거나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짰던 소스인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겠죠. 툴이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저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버디라는 툴을 써봤어요. 그때. 그랬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버디는 진짜 좋은 툴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도 가서 써보시길 꼭 권장을 드릴게요.
버디가 기존에 그 시냅시스의 VCS라는 시뮬레이터가 있는데요. 버디가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같이 소개가 됐어요. 시냅시스에서. 합병을 해서 들어온 툴이거든요. 버디가. 근데 지금은 버디가 더 인기가 더 많아진 툴입니다. VCS하고 버디는 연결해서 사용을 해요. 보통. 그런데 버디가 지금은 오히려 더 메인스러운 툴이 됐습니다. VCS보다. 네, 그렇게 됐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버디는 내일 오전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습 교재가 만약에 100페이지라면 50페이지가 버디입니다. 317 실습은 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버디 하나만 하는데 50페이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버디의 내용은 버디 워크샵을 들으시면 그 실습 자료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영어예요. 시냅시스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영어예요. 그럼 보통 이제 실습 시간 이 랩은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영어 해독 이렇게 하느냐고 30분이 아니라 30분이 뭐예요? 1시간 반, 2시간 가도 막 반밖에 못하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그게 언어 때문일 수도 있고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다 거의 한글화 작업을 다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그냥 한번 잘 만들자는 생각으로 저도 이번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매우 일부분밖에 소개를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저도 그림을 크게 해서 페이지를 빨리 넘어갈 수 있게 좀 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스톡되는 경우가 많죠. 그 외국 자료들 보면. 그래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했던 거 리뷰부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론 마지막에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한 번 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제 콘스트레인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콘스트레인트는 3가지가 있었고 에어리어는 그냥 센 맥스 에어리어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이밍 이슈였는데 타이밍 이슈를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할 때는 크게 3부분이 있었죠. 올 인풋이 있었고 그죠? 인터널이 있고 아웃풋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은 커맨드는 간단했습니다. set input delay, set output delay. 각각은 민맥스를 다 줘서 수치를 주시면 되는 거고 가운데 인터널은 클락만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클락만 주면. 그죠? create 클락 하고 그 다음에 또 되뇌어 보세요. uncertainty 있었죠? 그 다음 뭐 있었죠? 트랜지션이 있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레이턴시가 있었습니다. 레이턴시는 소스 레이턴시라는 게 있었어요. 칩 내부는 네트워크 레이턴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사항인 이제 타이밍 딜레이 쪽 컨스트레인트는 끝났고 마지막은 환경적인 요인이었죠. 그래서 PVT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프로세스, 볼테이지, 템퍼레이처 설정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커맨드 하나면 사실 되는 거였어요. set operating condition 이라는 커맨드 하나만 주면 PVT 조건은 여러분들이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set input delay와 output load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네, 다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constraint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이제 오늘 타이밍 리포트라는 걸 좀 보실 거예요. 타이밍 리포트를 보실 건데 타이밍 리포트를 딱 봤을 때 보통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거의 뭐 정해진 스펙을 미트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풋 딜레이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던가, 그죠? 클락의 주기나 언서텐티 또는 트랜지션 이 값을 조금만 더 느슨하게 주면 헤쳐나갈 수 있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어제 못 보여드린 게 있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실습 잠깐 간단하게 하고요. 네, 리마인드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자,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 어제 합성을 돌려보셨죠? 실습을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 쪽에 그 민 옵션을 여러분들이 줬어야 됐어요. 그죠? 주신 다음에 확인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죠. 자, 그래서 3번 체크 타이밍 리포트를 VI로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땡땡 이렇게 별표 하고 엔터 치시면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가죠. 땡땡 별표 하고 엔터 달러죠. 땡땡 달러. 달러는 이제 4번 쉬프트 키를 누르면 되죠.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갈 겁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아마 나오실 거예요. 요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민 옵션을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그랬었죠? 파셜 인풋 딜레이 쪽에 몇 개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졌어요. 네, 바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요거를 깔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거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checking on constrained endpoint 이건 사실 최악이에요. 이거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최악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커런트 디자인의 아웃풋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널에 있는 많은 레지스터들도 각각의 엔드포인트가 있죠. 그죠? 타이밍, 패스 우리 어제 배웠지만 레지스터의 클락 핀부터 그 다음 레지스터의 인풋까지가 패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행이 몇 행이죠? 이게 지금? 네. 17행부터 네, 1387행까지 네, 거의 뭐 1370개 정도의 부분에서 네, 거의 뭐 못 잡고 있다 지금 아예 컨스트레인트가 아예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최악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뭔가 부여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자, 빠져나와서 자, 땡땡Q에서 빠져나오고요. 자, 4번 리포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랑 다른 점이. 어제 이걸 잠깐 봤었을 때와 다른 점이 일단 이 부분도 좀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 드라이빙 셀을 주고 아웃풋 로드도 주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없던 애들이 이제 생겼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제 그 맥스 와이어로드 모델, 뭐 민 와이어로드 모델, 근데 이거 이미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오지만 않을 뿐이지. 뭐 민 로드 와이어로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딜레이 쪽이 바로 밑에 있는데 어제 이 민 쪽이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요런 2.0, 2.0 이런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드라이빙 셀이 잘 이렇게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 드라이브, 민 드라이브 이거는 인풋하는 입장에서 맥스 드라이브, 민 드라이브를 뜻하는 건데 바로 위에 드라이빙 셀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이유로 맥스 트렌, 뭐 민 트렌 이것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아웃풋 딜레이가 마이너스 2가 들어왔다. 민 쪽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풋 포트나 아웃풋 포트 쪽에 줘야 되는 것들은 다 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차피 인풋하고 아웃풋 해봐야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 그 다음에 셋 드라이빙 셀과 아웃풋 로드 정도인 거니까요. 네, 그렇게만 잘 챙겨주시면 이 정도 나오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땡땡Q에서 빠져나갈게요. 자, 6번. 이제 6번이 중요해지겠죠.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한번 보고요. 6번은 아직 네,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죠.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는 특별히 나올 게 없긴 한가 보네요. 자, 7번 리포트 타이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자, 7번은 제가 크게 좀 화면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작은 터미널로 해서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한 덩어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만큼이 한 덩어리다. 그래서 이 한 덩어리 윗부분에 헤더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들의 그 현황을 잘 보셔야 될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눈여겨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옵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리포트인지가 필드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자, 그 딜레이가 맥스인지 민인지, 그 다음에 패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맥스 패스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네,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커런트 디자인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버전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중요해요. 버전이 몇 버전이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툴 버전마다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확실히. 그래서 어떤 버전으로 돌렸느냐를 항상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필드에서는 엑셀을 따로 정리를 해서 이 버전에서는 이런 결과, 이 버전에서는 이런 결과, 뭐 이렇게 따져서 추적하기도 할 거예요.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사실. 자,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슬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로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바로 볼 거예요. 일단 슬로우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슬로우였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라이브러리는 요 녀석을 썼대요. 요 녀석을 썼다고 합니다. 네, M18 어쩌고저쩌고인데 워스트 케이스를 표현하는 라이브러리인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보시고요. 자, 이제 패스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패스 그룹. 패스 그룹 어제 우리가 컴파일 할 때 마지막쯤에 한번 배웠습니다. 패스 그룹이라고 하는 거가 왜 필요하냐면, 그 컴파일러 입장에서 그룹별로 유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예를 들어 all input, all output, 그 다음에 combination, 그 다음에 클락 도메인별로 이렇게 그룹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유저가 디파인을 해주면 그 그룹에 따라서 그 그룹에서 가장 안 좋았던 애가 하나 대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리포트 타이밍에. 다시 한번. 그룹을 유저가 주게 되면 그 그룹에서 가장 안 좋았던 애가 나와요. 가장 안 좋았던 애가.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았던 애 말고 여러 개를 더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옵션이 또 있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유저가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으면 답은 이건데요. 맥스패스가 1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었죠. 맥스패스가 1. 요게 답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유저가 지금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맥스패스가 1이에요, 현재. 그래서 결과가 각 그룹별로 가장 안 좋았던 애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대표로. 그런데 이 덩어리에서는 가장 안 좋았다고 했는데 숫자가 몇이에요? 미트를 했는데 3.51로 굉장히 널널하게, 정해진 스펙보다 널널하게 굉장히 빨리 들어와서 좋은 케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애가 이 정도니까 나머지는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락을 줬던 메인 클락 도메인 그 그룹에서 하나가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패스 그룹을 보셔야 돼요. 패스 그룹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패스 타입은 맥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셋업 타임을 본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 인풋 그룹에서 가장 안 좋았던 애가 나온 건데 2.7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겠네요. 이쪽 그룹에서도.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풋 그룹이라고 하네요. 아웃풋 그룹인데 이것도 역시 셋업이네요. 맥스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안 좋았던 애가 0.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너무 작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좀 크게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메인 클락 부분인데 자, 처음에 클락이 소개가 됩니다. 클락이 소개가 되고요. 아이디어란데 네트워크 딜레이가 우리가 3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 3.0이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 포인트는 여긴가 봐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플립플롭의 클락 핀으로부터 스타트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요. 여기 시작이니까 일단 0으로 잡고요. 누적은 그래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R은 액티브가 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라이징이다 라는 걸 뜻하고요. 근데 바로 뒤에 QN이 나오니까 바로 폴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63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K에서 QN까지 나오는데 0.63이 걸린 거예요. 0.63이.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바꿔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셀을 아예 다른 녀석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흘러서 3.63 이렇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도달한 시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준 스펙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 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메인 클락이 0이었는데 클락이 6이었잖아요, 주기가. 근데 잘 보면 위에는 라이즈 엣지였는데 여기는 폴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즈 엣지여서, 그러니까 라이징에서 라이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라이징에서 폴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니까 이런 것까지 보이는가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타이밍은 미트를 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트가 아니라 바이올레이티드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런 클락 네트워크 딜레이를 조정할 수 있거나, 네, 뭐 다른 부분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더 줄여보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빠져나가서 땡땡큐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 건 8번인데요. 8번이 있어요. 8번. 자, 8번은 가장 먼저 그 그룹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5개가 보이죠? 네, 5개가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메인 클락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제 하프 클락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이 하나, 이제 우리가 유저 디파인으로 하나 줬어요. 그래, 클락이 2개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인풋과 아웃풋, 맨 위에 콤비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티컬 레인지는 각각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0.5, 0.5 줬고요. 웨이트도 클락 쪽은 좀 5로 줬어요. 클락 쪽은 좀 중요하니까 5로 이렇게 줬다.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각 그룹에 어떤 애들이 속해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룹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9번 리포트 보면 에어리어니까 이건 어제 이렇게 보셨던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네, 이것도 어제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혹시 어제 그 디자인 컴파일러를 끄지 않으셨다면 어제 혹시 디자인 컴파일러를 끄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끄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 끄신 분 계세요? 네, 대부분 끄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 DC쉘을 하신 다음에 리드 언더바 DDC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DC 뜨면 리드 언더바 DDC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롬프트가 나올 거니까 리드 언더바 DDC 해서 어떻게 해요? 아웃풋 디렉토리에 있는 패드 탑 DDC를 어떤 DDC를 읽어야 될까요? 맵드 DDC를 읽으셔야 되겠죠. 맵드 DDC. 자, 리드 언더바 DDC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글자가 길어서 넘어갔어요. 글자가 길어서 넘어갔네요. 자, 아웃풋 디렉토리, 아이고. 아웃풋 디렉토리에 맵드, ddc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다 읽으셨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아웃풋 디렉토리에 가면 요 맵드 ddc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읽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 녀석을 읽어보세요. 맵드, 예, 패드탑 맵드 ddc가 있으니까요. 이 녀석을 읽어보십시오. 패드탑 맵드, 패드탑 맵드. 그렇지. 자, 그럼 바로 디자인이 뜨셨어요? 아, 요거 잠깐 좀 작게 해드릴게요. 글꼴. 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면 패드탑 맵드 ddc.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디자인을 읽어드릴 수가 있다. 자, 아직 더 기다려야 되나요? 다 되셨어요? 네, 다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하고요. 혹시 모르니 링크만 한번 하겠습니다. 링크하고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죠? 화면처럼 이렇게 링크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상 없으시죠? 만약에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커런트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커런트 디자인 한번 해볼까요? 커런트 디자인 했는데 패드 언더바 탑이 아니라면 커런트 디자인 한 칸 띄고 패드 탑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커런트 디자인 한 칸 띄고 패드 언더바 탑이라고 만 해주시면 링크가 잘 될 겁니다. 커런트 디자인 한 칸 띄고 패드 언더바 탑 엔터 친 다음에 링크만 하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어제 합성을 잘 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 자,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를 했더니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이게 지금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으네요. 제가 아니다, 이거 좀 네, 이대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네. 자, 다시 한번 하나씩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요 녀석 있죠? 가장 첫 번째. 요렇게가 같은 한 덩어리인데요. 이게 지금 좀 행이 길어서 좀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M18로 시작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현황을 좀 볼까 해요. 이제는. 자, 어제 자료에도 있었는데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하고 같이 그 한 쌍으로 돌아다니는 커맨드가 있어요. 리포트 언더바 리브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을 내려보세요. 요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리포트 언더바 리브 한 칸 띄고 요 이름을 해주겠습니다. 요 이름은 바로 위에 있었죠. 자,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화면을 보세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될 겁니다. 그죠? 더블 클릭이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면 바로 터미널에 들어가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언더바 리브 저 내려볼게요. 이제 그럼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 윗방향 화살표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커맨드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내렸던 커맨드를 그 화살표 윗방향 키를 누르면 똑같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해놓고요. 꺽쇠가 어디 있나요? 쉬프트 키 바로 그러니까 오른쪽 쉬프트 키 왼쪽에 있네요. 왼쪽. 예. 이렇게 해서 리포트 폴더 밑에 요런 파일로 뽑아내겠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냅두고 요거는 내비두고 터미널을 하나 따로 열어서 한번 볼게요. 터미널을 따로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아마 따로 지금 이렇게 펼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차라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네. 잠깐만. 네. 네. 아, 스크롤을 좀 올려서. 아, 이렇게 하셔서 꺽쇠를 하나 하시라고요. 네, 리포트 밑에 요런 이름으로 하나 만들자. 됐어요. 이제 여기 가서 열어보세요. 네. 아예 없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아, 여기서 실행을 했잖아요. 이 위에서 실행을 했어요. 엑시트를 하시고요. 하나 위로 올라가요. CD. 네. 여기에서 DC 쉘을 해야죠, 일단. 그죠? 네. 리드 언더바 DDC. 네. 아웃풋 디렉토리에 있는 탭키 치면 돼요. 닫힐 생각하지 마요. 네. 패드 언더바 탑. 네. 언더바 맵드 에미. 닫히지 말고 탭키를 치세요. 탭키를 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엔터 치세요. 링크 해보세요. 링크. 커런트 디자인 엔터. 커런트 디자인 커런트 언더바 디자인이네요. 엔터. 패드 탑이 맞죠? 네. 그러면 네. 됐고 요거를 해야 되니까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 이렇게 현황들이 나오니까 리포트 언더바 리브 잠깐 띄고 요 녀석 더블 클릭해 보세요. 긁어서 가운데 마우스 휠로 넣고 네, 잠깐 띄고 이렇게 꺽쇠해서 RPT에 리포트 언더바 리브 됐어요. 창 하나 열어. 이쪽에서 요 녀석을 리포트 폴더로 들어가서 열어보세요. VI로. 자, 다른 안 되시는 분? 네. 예. 아, 터미널 하나 따로 열어야죠. 아, 예.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VI로. 네. 예, 열렸죠? 또 안 되시는 분? 네, 다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타임 유니트. 가장 상단에 타임 유닛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봐야 되냐면 그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같은 거 할 때 이게 바로 민감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뒤에 나노세크로 표시가 안 돼요. 나노세크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제 1나노세크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 유닛은 1 피코페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저항을 표시할 때는 1k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뭔가 이제 보인다. 숫자로만 보이니까. 이게 1옴인지 1kΩ인지는 알아야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볼테이지는 볼테 1볼트를 기준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는 1 마이크로 암페어고요. 파워 같은 거 보시려면 1 피코줄인 것 같습니다. 네, 파워 유닛은 1나노와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처음에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걸 아시는 게.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오퍼레이팅 컨디션 보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팅 컨디션 요만큼이네요. 결국은 요만큼이네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아까 우리 리포트 온 답 타이밍 봤을 때 헤더 쪽에 제가 슬로우를 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걸 기억하세요? 슬로우가 여기 가운데 있네요. 그렇죠? 슬로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패스트, 슬로우, 티피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각각을 봤을 때 템퍼레이처가 다르다, 그리고 볼테이지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트는 볼테이지가 1.98이고요. 슬로우는 1.62. 그러니까 1.62V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볼테이지 땡땡이 했고 1.62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뭐였지? 라고 알려면 우리가 맨 위에 상단 아까 헤더를 봤으니까 이제는 1.62V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2V, 그 다음에 티피컬은 1.8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지만 우리 첫 번째 시간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180정은 아이온은 3.3V로 동작을 하고, 그죠? 스탠다드 셀은 1.8V로 동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티피컬이 1.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1.8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정 닷DB를 열었을 때 이게 몇 볼트에서 동작하지? 라는 걸 보려면 이걸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set operating condition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PVT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십시오. 자, 시세시스 폴더에 우리 콘스 디렉토리에 탑.con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 열어서 보려고요. 같이 보여드리려고. set. 자,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뭘로 되어 있어요? max는 slow, min은 fast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요거를 보고 나서 결정한 겁니다. slow하고 fast를 선택한 건 이걸 보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인풋 볼테이지를 넘어서 와이어 로딩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 로딩 모델. 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와이어 로딩 모델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요만큼 이렇게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것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될 건데, 자, 4QA라는 게 있어요. 4QA. 이 와이어 로드 모델은 툴이 자동으로 선택합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코어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해줍니다. 툴이 이걸 보고. 근데 우리가 유저가 직접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줬냐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set wire load model 해서 현대 어그레시브로 줬어요. 현대 어그레시브로 줬습니다. 현대 어그레시브가 요 밑에 있죠. 이제 쭉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했다. 네. 어그레시브 하다는 뜻이니까 그냥 선택한 거예요. 특별히 뭐는 없고요. 어그레시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지 않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쭉 이제 보니까 이제 각각 이제 딜레이 스레숄드, 슬루 스레숄드 뭐 이런 뭐 애들이 있고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쭉 밑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거의 활용은 많이 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셀 리스트. 이 닷DB가 포함하고 있는 셀 리스트가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셀들이 있지? 라고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 이 밑으로 쭉 이제 페이지 다운을 통해서 내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닫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리고 네, 다 봤네요. 제가 이제 리뷰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DC는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타이밍 어널리시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좀 많이 남았는데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그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에서는 자, 이런 옵션들이 있대요. 옵션들이 꽤 많아 보이죠. 근데 몇 가지를 보고 나시면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되실 정도가 될 겁니다. 계속 봤던 거예요.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을 하면 이렇게 구조가 이런 리포트가 이런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맥스패스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딜레이 맥스, 그러니까 셋업을 본다라는 걸로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T라고 되어 있는데 커런트 디자인의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이랬고 와이어로드 모델은 이랬었다. 뭐 이런 거 쭉쭉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죠. 어떤 오퍼레이팅 컨디션에서 뽑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있고요. 패스 그룹은 클락이라고 합니다. 패스 그룹은 클락.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는 건데 이게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길어서 슬라이드 몇 개로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실제 걸린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위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옮겨서 보여준 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옮겨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런 리포트를 보셨을 때 요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1이 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 인 지점,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부분 전에는 앞단에서 오는 그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미 걸려 있고 데이터 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U2, U12, U23 그리고 다 지나서 U4에 D까지 갔다. D까지 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간은 이제 누적되는 계속 그런 거고요. 인크리멘트는 요 자체에서 먹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트와 셀 딜레이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요. 네트 딜레이와 셀 딜레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네트는 0.01 걸렸고 셀은 0.11이 걸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해서 표시를 해준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따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따로 볼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이따 나올 겁니다. 따로 볼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셀의 출력만 보일 겁니다. 잘 보면 셀의 출력들만 나오죠. 리스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포함된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사실은 네트와 셀 딜레이가 다 별개인데 보일 때는 같이 더해서 보이는 거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F하고 R이 있어요. F하고 R밖에 없죠. 어차피 폴링하고 라이징밖에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우리가 준 스펙에 의거한 기준치가 나오죠. 이거는 밑에 해야 되는 기준치. 그래서 이 셋업 타임은 원래 셀 자체에 있는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uncertainty를 좀 줄이면 요거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니까 0.02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셋업은, 그러니까 우리 이 딜레이 타입을 맥스로 봤잖아요, 지금, 그죠? 셋업 타임을 보는 건데, 셋업 타임을 봤을 때 어떤 기준치가 있어요. 그쵸? 상단부는 실제 걸린 시간, 그 밑에는 기준치잖아요.
그 기준치가 값이 커야 돼요? 실제 걸린 시간이 값이 커야 돼요? 셋업은? 어떻죠? 어떻죠? 셋업은? 기준치가 값이 더 커야 됩니다. 그죠? 네. 위반하면 안 되죠. 그죠? 아, 죄송해요. 이거 좀 해야 돼서. 네. 카이스트의 이상한,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자, 그 다음에 홀드는, 그러면 홀드는 기준치보다 실제 걸린 시간이 값이 더 커야 돼요. 그죠? 네. 기준치보다는 더 타이밍이 넘어야 되니까, 그거는 참고 나가야 되니까, 네, 더 커야 되는 거고요. 네. 셋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2.17에서 2.15를 뺀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빼서 비교를 하는 건데, 홀드는, 네, 마이너스가 되는, 하여튼, 결과는 이렇게 미트하고 바이올레이티드로 보이지만, 네, 홀드는 약간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미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빼다 보면, 네, 그런 게 있다. 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풋 핀이라는 옵션을 주면, 인풋 핀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게 네트라는 표현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풋 핀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 똑같은 U362인데, 입력까지 걸린 딜레이가 보이고요. A에서부터 Y까지의 딜레이는 0.48로 보입니다. 이 옵션을 주면. 그리고 네트라는 옵션을 쓰면, 말 그대로 넷 딜레이가 보여요. 넷 딜레이가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시그니피컨트 디지트에서 6을 주면 원래 2자리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6자리까지 나오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그 맥스 패스가 1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이제 그 결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야 사실 더 좋은 거죠. 더 많이 봐야 돼요. 어제 잠깐 나왔지만 우리 패스 그룹 설명할 때 봤지만 안 좋은 게 있을 경우 가장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나머지 안 좋은 애들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 이외에도 안 좋은 애들이 여러 개 있다. 같이 봐야 되겠죠. 리포트 타이밍에서. 그래서 그 보통은 필드에서는 그 저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리포트 타이밍 했을 때 덩어리를 1000개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봅니다. 자, n워스트하고 맥스패스를 보여드릴게요. n워스트라는 게 있고요. 맥스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같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래요. 그러니까 패스가 2개예요. 여기 지금 랜드가 있잖아요. 랜드가 있고 2개씩 이렇게 오고 있어서 하나의 레지스터에 걸려요. 그래서 패스는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패스는 총 봤을 때 그림에 나와 있는 패스는. 그리고 각 플립플롭마다 패스는 2개씩 있죠. 그죠? 질문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값이 나올까? 그리고 맥스 패스를 2로 줬을 때는 어떨까? 거기에 n워스트를 추가하면 어떨까? 가 질문입니다. 그냥 답부터 보고 공부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일단 n워스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맥스패스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맥스패스는 총 몇 개 볼 거냐입니다. 몇 개의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맥스패스를 2로 주게 되면 아까 그 덩어리가 있으니까 2개의 덩어리가 나옵니다. 2개의 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n워스트가 뭐냐면 그러면 그 총 패스는 4개인데 그 타이밍 패스가 4개인데 그러면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n워스트가 2면은 어떻게 되냐면 각 패스마다 안 좋은 애들 2개를 먼저 후보에 올려요. 패스마다. 자, 다시. 자, 잠깐 여기 좀 보십시오. 앞에 좀 보세요. n워스트를 2라고 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 이 플립플롭 입장에서 안 좋은 애들 2개를 먼저 후보에 올려요. 후보로 올려요. 그러면 얘도 후보 올라가죠? 얘도 후보 올라가잖아요. 이 밑에 있는 플립플롭 입장에서는 얘도 후보에 올라갈 수 있고 얘도 후보에 올라갈 수 있어요. 후보 총 몇 개예요? 4개죠. 이 중에서 맥스패스를 2로 하면 안 좋은 거 2개, 가장 안 좋은 거 2개,
뭐예요, 답은? 마이너스 0.3하고 마이너스 0.25가 되겠죠, 그죠? 가장 안 좋은 거 두 개였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n 워스트는 1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주면 n 워스트는 1이고 맥스 패스는 2래요. 그러면 각 패스마다 가장 안 좋은 애 하나씩을 후보에 올립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0.3으로 올릴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15를 후보에 올릴 겁니다. 그쵸? 후보는 총 2개니까 어차피 답은 2개를 내놔야 되고 해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0.3과 0.15가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답은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로 제가 하나 그려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안 돼.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앞에 보세요. 그냥 앞에를 보셔야 돼. 자, n 워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플립플롭 입장에서 여러 개 패스가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n 워스트가 2예요. 그러면 안 좋은 애 2개를 후보에 일단 올린다. n 워스트가 3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애 3개씩을 일단 올리는 거 후보에. 그 후보 중에서 몇 개를 보여줄까는 맥스 패스로 정합니다. 됐죠? 자, 질문은 2개입니다. 맥스 패스는 3이네요. n 워스트는 2예요. 첫 번째 거가. 자, n 워스트 2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n 워스트가 2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0.35,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0.1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플립플롭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2개니까, n 워스트가 2개니까 2개 다 올라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8이 있겠군요. 그죠? 후보가 총 몇 개죠? 후보가 총 6개. 그 중에서 안 좋은 애를 3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애. 그죠? 자, 그 다음은 n 워스트가 1이에요. 맥스 패스는 3입니다. 그죠? n 워스트가 1이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35, 여기는 마이너스 0.2, 여기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나씩을 올린 다음에 맥스 패스가 3이니까 어차피 그대로 답이 되겠군요. 자, 답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맥스 패스는 결과를 몇 개를 보여줄 것이냐인 거고요. n 워스트가 첫 번째 질문에서는 n 워스트가 2였죠. 후보가 6개, 그 중에서 답을 몇 개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맥스 패스 1000, n 워스트 1000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1000개를 보여준다. n 워스트 1000. n 워스트가 1000까지 가려나 모르겠는데 맥스 패스는 어쨌든 1000이고요. n 워스트 1000까지 간다 그러면 팬아웃이 아마 넘을 거예요. 팬아웃이 1000개가 되는 게 있을까요? 팬인이겠군요. 팬인이 1000개가 되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큰 숫자를 주고 리포트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할 때 레커멘데이션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컴파일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뭐를 해요? 위반을 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중에서도 타이밍을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어서 리포트 타이밍을 하세요 라는 것이 순서예요. 우리 예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볼까요? 자, 각각 AB, AB가 있고 또 AB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패스를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through라는 거를 해주면 된답니다. 자, U1의 A, U1의 B를 거치고 일단 그 다음에 U3의 A를 거치는 패스를 보고 싶다. 리포트 타이밍으로. 그렇게 할 때는 through를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그 커맨드입니다. 나중에 이제 프라임 타임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라는 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through가 기억이 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리포트 타이밍을 할 때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from을 많이 쓰는데 2나 from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애들이 이제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을 때는 through라는 거를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볼까요?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계속 딜레이는 맥스로 봤는데 아예 딜레이를 민으로 주게 되면 홀드만 쭈루룩 나옵니다. 홀드만. 자, DC를 할 때는 민을 거의 볼 일은 없을 테지만 프라임 타임을 하시게 될 때는 민을 볼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커맨드는 동일해요. DC나 프라임 타임이나 커맨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딜레이 맥스하고 딜레이 민을 많이 쓰셔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하고 프롬은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 스루 아까 말씀드렸죠. 그룹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룹을 줬죠. 올 인풋, 올 아웃풋, 뭐 콤보 뭐 줬잖아요. 그거를 선언할 수 있어요. 아예. 그러면 그 그룹에서 안 좋은 애들이 나오겠죠. 그죠? 인풋 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 셀에 인풋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저 옵션을 주면. 자, 맥스패스 아까 우리 다 n워스트랑 같이 봤잖아요. 그죠? 이거 넘어갈게요. 네트를 하게 되면 넷 딜레이가 보입니다. 넷 딜레이가. 자, 캐피스턴스도 보일 수 있고요. 시그니피컨트 디지트는 몇 개의 숫자를 볼 것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리포트 타이밍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 챕터는 조금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챕터는 우리 어제 봤던 콘스트레인트 기본적인 사항들에 더해서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여기 나와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콘스트레인트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애들,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 챕터를 배우시면 우리 하프 클락 아직 잘 못했죠. 콘스트레인트 그 부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크리에이트 클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요 옵션이 그동안 소개가 안 됐었는데 보통 네임을 줘요. 네임을 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 네임을 주셔야 돼. 이렇게 네임을 쓰게 되면 이 밑으로 이제 쭉 이제 그 클락 어쩌고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셋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 할 때도 어떤 클락에 걸쳐서 보통 셋 인풋 딜레이, 아웃풋 딜레이를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이름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름을 많이 활용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콘스트레인트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콘스트레인트도 잘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 대문자로 메인 언더바 클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대문자로 메인 언더바 클락이라고 콘스트레인트 파일을 보시면 그 이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름을 활용하시길 꼭 이제 그리고 주기는 2로 줬으니까 이렇게 반씩 딱딱딱 정확하게 얘가 이제 인식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런 하프죠. 하프 정확하게 반 가고 반 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주기가 2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웨이브폼이라는 옵션을 주면 첫 번째 숫자는 라이징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폴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웨이브 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안 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안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통은 0, 그 스타트 지점이 보통 0이었는데 0.4, 1.4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밀어서 아예. 근데 뭐 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죠? 안 쓰시면 돼요. 웨이브 폼이라는 건 할 수는 있는데 쓰지는 마십시오. 가급적. 추천하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0.0, 0.4, 0.6, 1.4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 웨이브, 이건 또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라는 거죠. 웨이브 폼은.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자, 이제 인풋 딜레이에 대해서 어제 했던 거 베이직스런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릴 건 폴링 클락 엣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디자인이 사실 다 이제 파지티브 엣지에서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앞선 디자인에 네거티브 액티브로 되는 트리거가 되는 그런 녀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풋 딜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클락하고 클락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클락 4를 주게 되면 이쪽 A 쪽에는 네거티브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보통 다 라이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클락 4를 주게 되면 1.0에서 0.32 딜레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사이
요 사이가 스테이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갑자기 처음 나온 얘기라서 헷갈리실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라이징에서 0.0 라이징에서 2.0 라이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구간이. 근데 어차피 여기는 홀드가 있고 셋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스테이블한 구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을 주게 되면 마이너스 클락 4이니까 인풋 쪽이. 그래서 쟤는 액티브가 요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반으로 주는 거예요. 스테이블한 구간이.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2.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저래야 되니까 디자인 컴파일러는 그럼 이 안에 맞춰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합성을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 구간 안에서 셋업하고 홀드하고 셋업이 있을 테니까 그 구간 안으로 얘가 잘 맞춰서 합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자꾸 고객사가 요청하니까 주는 옵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주고 그냥 1.3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옵션 안 주고 그냥 1.3으로 줘도 되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냥 고객사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옵션이다라고 시납시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쨌든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이런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하다가 이 옵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럼 1.3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어차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툴이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개 쪽에서 오는 패스가 있다라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add 언더바 딜레이라는 걸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0.3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모델링 할 때 여기 또 네거티브잖아요. 여기가 위에 있는 녀석이.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클락 4를 써서 0.3이라고 일단 주고요. 밑에 있는 걸 또 해줘야 되니까 add 딜레이를 해서 add 딜레이라는 걸 해갖고 1.2를 모델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잘 계산을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요? 둘 중에 안 좋은 것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를 해서 두 개 add 딜레이 하는 건 좋은데 툴이 보기에는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를 타겟팅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거를 상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어차피 1.3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건 1.2예요. 뭐가 더 안 좋은 거예요? 1.3. 1.3으로 계산할 거예요. 어차피 툴은. 그러니까 add 딜레이를 써도 되는데 그리고 클락 4를 써도 되는데 그냥 1.3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다 집어치우고 1.3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툴은 일단 상황적으로. 자, 이제 요 얘기 또 이제 드려볼게요. 어제 이 얘기 드렸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인풋 쪽에 오는 컨스트레인트, 인풋 쪽에 우리가 줘야 되는 컨스트레인트는 인풋 딜레이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셀이 있어요. 그죠? 드라이빙 셀이라 하면 일단 인풋 트랜지션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인풋 쪽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커맨드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풋 딜레이는 인풋 트랜지션을 생각하지 않고 인풋 딜레이를 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0.6이 이렇게 밀려서 들어온다. 클락 대비 0.6이 일단 밀려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누워서 들어오는 거를 드라이빙 셀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툴이 받아들일 때는 시간으로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은 해야 되니까 저렇게 개념을 잡고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줘야 되는 사람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그 전에 앞선 프로젝트들이 있어갖고 내가 측정을 좀 해봤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50피코가 인풋 쪽에 달려 있다고 하면 0.60이 걸리대.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0.48이 걸리대. 그러면은 이 수치를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풋 딜레이를 줘라.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필드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로드가 있는 경우에 인풋 딜레이를 생각해서 주지는 말고 로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풋 딜레이를 주고 그냥 이렇게 드라이빙 셀을 주면 어차피 정확하게 주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또 똑같은 얘기 또 드릴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요 인풋이 있지만 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이 또 이렇게 쭉 같이 연결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예제인데요. 뭐 결론은 똑같아요. set 드라이빙 셀이나 set 로드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쪽인데도 set 로드를 주나요? 네, 인풋 쪽에도 줄 수는 있대요. 근데 권장은 어쨌든 set 드라이빙 셀이니까 여러분은 set 드라이빙 셀을 주세요. 자, 이제 아웃풋 딜레이 쪽 보겠습니다. 아웃풋 딜레이 어제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돼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드릴 거냐?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인풋 할 때 했던 얘기예요. add가 또 하나 뭔가 있네요. 패스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답은 add 딜레이를 또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add 딜레이. 여기 그 하단에 있네요. 하단에 오른쪽 끝에 add 딜레이가 또 있네요. 2.5짜리도 주고요. 여기 0.7.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셋업이 있으니까 0.1씩 셋업이 있어요. 그래서 2.5를 주든지 0.7 add 딜레이 해서 줄 수 있다. 또는 그 마이너스 클락 폴이 또 있죠. 마이너스 클락 폴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안 좋은 거 하나만 줘도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클락 폴 안 쓰고 그냥 포지티브로 계산했을 때 1.0 더해서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하면 2.7 되니까 2.7을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더링인데요. 그러니까 순서를 꼭 이렇게만 줘야 되느냐, 옵션이 꼭 이렇게만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일단 맥스라는 거를 아예 뒤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클락이라는 거를 아예 뒤쪽으로. 그러니까 오더링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더 먼저 줘야 되니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봐서 이렇게 보통 쓸 텐데 달라져도 되긴 한다. 순서가 그런 얘기고요. 잘 알아서 인식할 거니까요. 자, 그렇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런 게 있어요. 합성이 된 영역 이 바깥에죠. 나중에 뭐가 올지 모르는 바깥인데 여기에 이제 뭔가 너무 큰 애들이 달려서 내부에 있는 로직이 깨지진 않을까, 영향을 받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버퍼들을 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옵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커맨드들을 썼어요. 혹시 모르는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set isolate port라는 그 커맨드를 줘서요. 타입을 인버터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버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제 좀 추가됐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멀티클락 얘기하겠습니다. 멀티클락은 사실 디자인에 클락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 클락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디자인 컴파일러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 동기여야 돼요. 근원지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이 땅 하면 다 0에서부터 다 같이 시작을 하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오실레이터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다 파생된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 클락이 여러 개 있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겠죠. 타이밍 계산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앞쪽은 클락 A 도메인에서 온 그 데이터고요. 시그널 데이터고요. 이쪽은 원래 내가 쓰는 클락은 클락 C라는 거예요. 이쪽은 클락 D고 이쪽은 클락 E예요. 다 다른데
근원지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툴이. 근원지가 다 같다라고 생각해요. 다 같다. 여러 개가 있어도. 네, 여러 개가 있어도 그렇게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걸러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전장으로 하나 더 와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줄 때 잘 생각하셔야 돼. 내 디자인은 클락 C를 써요. 내 디자인은 클락 C를 쓰는데, 인풋 1은 클락 B에서 온 거예요. 클락 B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해서 잘 주셔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옵션 주실 때는 클락 B, 인풋 1은 클락 B에서 온 거다 라고 꼭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해서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그러면 이제 클락 C가 있고 클락 B가 있는데 다 스피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근원지는 같아요. 그죠? 근원지는 같아서 클락 B를 이렇게 쭉 그려요. 그 다음에 클락 C도 이렇게 쭉 그려요. 근데 잘 보면 0에서 2까지 구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2나노세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보니까 3에서 4까지밖에 안 돼요. 라이징하고 라이징을 보면. 이럴 경우는 디자인 컴파일러가 더 안 좋은 녀석을 생각해서 걔를 근거로 해서 타이밍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죠? 다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안 좋은 더 빡빡한 상황을 베이스로 해서 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락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화면 하단에 있는 리포트 언더바 인터 클락 언더바 릴레이션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이 클락 간에 어떻게 지금 타이밍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generated clock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generated clock. 자, 일단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되겠다. 자, 칩이 1기가, 2기가 요즘 뭐 프로세서 3기가, 4기가 막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런 칩을 만드는데 정말 오실레이터에서 1기가, 2기가짜리를 그냥 입력으로 받는 게 있을까요,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실리콘웍스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입력 셀이 없어요. 기가짜리를 받아주는 입력이 IO 셀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겁나게 비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그림처럼 써요. 500메가나 몇백 메가짜리 받을 수 있는 IO 셀을 쓰고요. 이 안에서 펌핑해요. PLL 같은 거 사용해서 펌핑하죠. 그죠? 이거 이외에 또 뭐도 넣어요? 리셋 같은 것도 비동기라서 사실, 그죠? 이렇게 리셋도 클락에 동기된 리셋을 만들어주는 그런 IP도 갖다가 넣고 그 녀석을 내부적으로 다 리셋으로 쓰죠. 우리 예제처럼 어설프게 그냥 비동기 리셋 그냥 받아 쓰는 그런 디자인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RTL 코딩 하실 때 그냥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냥 그냥 리셋 받아서 그냥 리셋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필드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클락하고 리셋은 항상 앞단에서, 클락은 어쨌든 PLL을 쓰는 게 정석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리셋도 클락에 동기된 리셋을 만들어주는 녀석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리셋을 내부 애들이 다 받아서 사용하죠. 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500메가짜리나 몇백 메가짜리 받아서 하프 클락을 만들기도 하고 PLL로 다 펌핑해서 각각 이제 다 쭉 이제 클락에 다 들어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실레이터가 몇 기가짜리 가면 걔도 엄청 비싸요. 오실레이터도 그냥 그렇게 안 해요. 못 합니다, 실제로. 네, 잘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드가 있을 테니까.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RTL 상으로 2분의 1 클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lways positive 클락 한 다음에 레지스터 하나 넣고 리셋일 때는 일단 0을 주고요. else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물결 하나 한 다음에 레지스터 주면 지가 알아서 2분의 1 되죠. 그죠? 그게 구현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데이터 하나 나온 게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면 저게 이제 10, 10,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이거 알려주기 전까지는 잘 모를지도 몰라요. 이거 클락 맞죠? 이 네트가 클락 네트죠, 그죠? 근데 이게 클락 네트가 아니에요. 이게 클락 네트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레지스터의 데이터 핀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원래 클락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 들어와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걔가 클락인 거지. 이렇게 이거는 데이터 시그널이에요. 클락 네트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알려주기 전까지 몰라요. 아니에요. 클락 네트가 아니고 이게 일반 데이터 핀이지 이게 어떻게 클락 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야, 이거는 데이터 핀이지만 사실은 클락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create 클락이나 generated 클락을 써야 돼요. 어쨌든 generated 클락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클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해요. 이건 우리 다 배웠으니까 줬다라고 가정하는데 얘가 보통은 근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하프 클락을 만들고 걔를 쭉 뿌리니까 안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답은 create generated 클락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고 얘기해야 돼. 파란색 밑줄 있죠, 언더라인. 파란색, 그러니까 블루 언더라인을 잘 보면 divide by 라는 옵션이 있고요, source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꼭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divide by는 이제 2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하프라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4면 4분의 1이죠. 그죠? 쿼드죠. 예, 쿼드 바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소스가 어디다? 어디예요? 예, getPort에서 클락이라고 지정해 준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녀석은 FF1의 아웃이다, 얘가 클락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부분이에요. 얘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 그러면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밖에 못해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일단 바로 또 뒤에 나올 거지만, 예, 그러면 게이티드 클락 같은 경우는 클락 한번 뜨고 아무것도 없다가 클락 한번 뜨고 뭐 이래요. 그럼 디바이드 바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2분의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디바이드 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모델이 아니면, 이런 형상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디바이드 바이라는 옵션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바이드 바이 1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디바이드 바이 1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QN을 이렇게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Q를 그대로 그냥 받아서 나가고, 아니, 바로 그냥 얘를 받아서 그냥 레지스터드 클락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디바이드 바이 1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소스를 또 적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유도가 높은 것 같지만 자유도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가. 제너레이티드 클락 쓸 때는 디바이드 바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소스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만들어진 클락이다 보니 레이턴시, 언서튼티, 트랜지션은 주셔야 돼. 똑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요 이슈가 있어요. 이제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RTL만 짰지 이게 어떤 레지스터에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몰라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FF1인 줄 아는 거지. 어떤 이름으로 될지는 몰라요. 합성되면 그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되잖아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됐을 때 이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의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FF1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렇게 할 수가 있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RTL 코딩할 때 대신 레그 한 칸 띄고 div 언더바 클락이라고 주죠. 예를 들어 우리가 RTL 코딩할 때 레그 한 칸 띄고 div 언더바 클락이라고 했으면 실제 요렇게 이름이 된대요. div 클락 언더바 레그라는 말이 붙는데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된대요. 그런 팁이니까 여러분들도 콘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주실 때 내가
RTL 코딩을 했던 사람이면 저 이름을 아니까 거기에 언더바 레그를 붙이고 Q라고 해주면 잘 들어간다,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옵션을 마스터 언더바 클락이라고 주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뭐 얘기인데요. 입맛에 맞는 걸로 쓰십시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나 봐요. 그래서 만들어진 슬라이드 같아요. 그런데 제너레이티드 클락 쓰지 말고 우리는 크리에이트 클락 썼는데 안 되나요? 크리에이트 클락 해도 되지 않나요? 제너레이티드 클락 쓰지 말고 크리에이트 클락 쓰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자유도가 굉장히 없으니까 제너레이티드 클락을 쓰면 그냥 크리에이트 클락 쓰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왜냐면 크리에이트 클락을 쓰게 되면 여기 div 클락 여기 지점이에요. 요 물음표로 되어 있는 요 지점 이후부터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클락이라는 입력에서부터 레지스터 거쳐가지고 나오는 요 부분까지가 중요하잖아, 사실은. 이 딜레이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라서 칩 동작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설계를 했으면 이거에 충실하게 컨스트레인트를 주세요. 이거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디자인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지, 예제가. 이거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때는 잘 모르셨을 거고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피포로직에서 어느 정도 동작을 시키다 갑자기 이제 이제 죽이는 신호가 와요. 클락 언더바 이네이블이라는 클락을 끊겠다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하는 그 체크 언더바 리졸트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두 개의 신호를 받아서 오어링을 해요. 그래서 클락 언더바 en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걔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있어요. 두 번 거치게 되면 두 번 거치는 동안 신호의 변화가 있음을 감지를 하면 그거를 반영해서 클락 언더바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얘들도 사실은 동기식으로 오긴 할 테지만 이 체크 언더바 리졸트라는 게 애초에 비동기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신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클락에 동기된 신호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 정도를 받아서 글리치도 방지해주고요. 안정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락 언더바 enable이라는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다시 RTL을 보세요. 네. 요런 기법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비동기적인 신호가 뭔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죠. 시간에 조금 뭐 한두 클락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클락 게이팅 로직에 enable 신호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락을 받아서 바로 하프 클락을 만든 다음에 실제 넣어요. 그러면 게이팅이 된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나오겠죠? 걔를 이제 내부 로직에 넣는 거예요. 메모리에는 뒤집어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면 되죠? 여기에는 크리에이트 클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입력이니까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제너레이티드 클락을 하면 돼요. 여기에 2분의 1로 2분의 1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면 RTL 폴더 다시 가보세요. 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죠. 여기에 create generate 클락을 써줘야 되는 거입니다. 여기에 쓰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하프 클락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이 내부 로직에 들어가는 클락은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게이팅 로직을 거쳐야죠. 그럼 여기 이후에 나온 요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에 뭔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 줄 수가 있을까? 자,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클락하고 제너레이티드 클락밖에 못 써요. 기본적으로 클락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는 제너레이티드 클락을 쓸 수가 있을까? 쓸 수가 있을까요? 일단 못 써요. 왜 못 써요? 한 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뜰지도 몰라. 그 다음 또 한 번 뜨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 주기로 내가 줄 수 있어요?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주죠. 못 줘요. 소스가 어디다는 줄 수는 있겠지만 못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너레이티브 클락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 이 계산은 툴이 알아서 해줍니다. 다행히도 툴이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대신 뭔가 좀 해주고 싶다 그래도 그러면 여기다가 set ideal network라는 커맨드를 주면 돼요. 대신 이게 클락이니까 그래도 클락이니까 set ideal network라고 주면 됩니다. 아이디얼 네트워크는 뭐라고 그랬죠 어제? 그러니까 버퍼링이 어차피 될 건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그 뜻이죠. 그 뜻.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지금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콘스트레인트는 이 내부 로직에다 직접 줄 수가 있을까요? 콘스트레인트는 이 내부 로직에 줄 수 있어요? 어떤 특정 부분에 내가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그 콘스트레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클락 한 다음에 클락에 대한 거 좀 주고, 또 뭐 있어요? 드라이빙 셀이나 아웃플로드 생각해 봐도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 인풋 포트하고 아웃풋 포트에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콘스트레인트는요, 내부 로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없어요. 내부 로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커런트 디자인 입장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주고 싶어 하더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제너레이티드 클락 같은 거는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명령이 있으니까 주시고 나머지는 툴에 맡겨보세요. 가능해질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였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아이덱에서 이제 이런 예제들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하프 클락을 쓰고 게이팅을 쓰고 뭐 이렇게 해왔었어요. 사실은 예제를 만들 때 그동안.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아직도 좀 미스테리긴 해요. 이 네트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성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원래는 이거 아이디얼 네트워크라고 얘기 안 해도 사실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옵션 다 잘 주고 했는데 이게 합성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클락 라인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엄청난 저항이 여기 걸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이디얼 네트워크라고 여기다 줬어요. 예, 뭐 밑에 무슨 그 겟네트 해가지고요. 뭐 밑에 요 네트 이름을 적어주고 아이디얼 네트워크다 라고 해줬더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혹시 부족하다면 요 set ideal network라는 명령을 주면 되겠구나 라고 저희도 이제 알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안 줘도 되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때 당시 합성했던 그 버전으로 지금 다시 해봐도 이상하게 왜 그래? 지금은 또 되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어차피 클락 라인이기 때문에 아이디얼 네트워크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죠. 자, 다른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때 그 디자인입니다. 이게. 그쵸? 지금 예제가 이거고요. 그 전 예제가 이건데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제 빨간색이 떴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상해.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클락을 실제 SOC 모듈에서 받아서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쪼개고요. 실제 들어온 요 클락을 이제 게이팅을 하기 위해서 레치를 그러니까 요 레치 플러스 게이팅 로직까지 해서 이제 게이팅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클락 게이트가 되는 건데, 이렇게 거쳐서 나온 요 시그널을, 요 클락 시그널이죠. 네, 클락 시그널을 이렇게 프로세서가 받아주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정확하게 하프 클락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티드 클락을 썼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안 돼서 아이디얼 네트워크로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툴이 다 자동으로 알아서 잘 해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랩실에서 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거라,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더 많은 예제는 나중에 그 시납시스 디자인 컴파일러 교육을 들으시면 더 많은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웃포트가 있는데, 뭔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바깥에 두 개가 막 연결이 되는데요. 하필이면 여기 끝에 먹스가 있어요. 먹스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반대쪽도 먹스가 있는데 셀렉션이 공유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0이면 위에 패스만 활성화되는 거고, 그죠? 밑에면 밑에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과연 위하고 밑에는 단독이에요. 그래서 다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셀렉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무조건 셀렉션이 되는 거니까 별개의 라인입니다. 중간에 걸치는 패스가 있어요? 데이터 패스가? 없죠. 아무것도 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하고는 다 동일해요.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도, 칼로 잘라도 될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주느냐? 일단 클락 1하고 클락 2에 대해서는 선언을 해주고 아웃풋 딜레이 해서 add라는 옵션을 붙여갖고 일단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예요. 이제 false pass가 나옵니다. 이제 false pass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false pass가 나오는데 false pass는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필드에서도 이 false pass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커맨드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 쓰여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원래 만들어진 커맨드입니다. 어떻게 이 false pass를 써야 되느냐? 목적은 이겁니다. 클락 1 도메인하고 클락 2 도메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마. 연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from 2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요. from 2가 바뀌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개 커맨드를 써줍니다. 잘 보시면 from하고 2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죠. 그렇죠? 좌항하고 우항이 바뀝니다. 커맨드 두 개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쓰시는 거예요. 도메인이 다른 두 개의 도메인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서로 타이밍 계산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set false pass라는 걸 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예요? 클락네트 아이디얼 네트워크라고 하면 될 것을 클락에다가 막 많이 적어왔단 말이에요. 필드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맨드가 하나 또 새로 생겼어요. set 클락 그룹인데 logically exclusive하다. 클락 1과 클락 2가 logically exclusive하다 라는 커맨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set false pass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건 우리 골든 스크립트인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쓰십시오. 대신 이런 커맨드가 생겼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런 걸로 쓰세요. 라고 새로 생겼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logically exclusive라는 말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방금처럼 그런 그림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게 패스가, 시간의 패스가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요. 보통은 다 걸쳐 있어요. 분명히 빨간색 레드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걸쳐요. 분명히 중간에 걸칩니다. 안 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지컬리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네. 걸치긴 걸치는데요. 걸치니까 그래도 이제 계산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계산하지 말아라. 근데 수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그래도 얘가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set false pass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set false pass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걸치긴 걸치니까 시그널이 몇 개 걸치니까 수르라는 옵션을 추가해주면 그래도 목적한 바는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락이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클락이 아예 클락이 셀렉션이에요. 아까는 데이터가 셀렉션이었죠. 데이터 시그널이 셀렉션이었는데 지금은 클락이 셀렉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이런 게.
예, 선택해서 클락을 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툴이 너무 빡빡한 건지 툴이 너무 똑똑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셀렉션을 하면 클락 1이나 2만 나간다고 생각하죠. 당연하니까. 근데 툴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말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클락 1에서 2, 2에서 1은 당연히 있고요. 클락 1에서 1, 2에서 2도 있다고 생각해요. 먹스를 볼 때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또 다시 나왔어요. 클락 그룹을 주고요. 로지컬리 익스클루시브 하다 1과 2가 이런 거를 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있다는 건 폴스 패스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림 하단에 있는 것처럼. 네. 저 커맨드하고 폴스 패스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저 커맨드가 가능하다는 건 폴스 패스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 있는 그런 커맨드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자, 클락 1, 2가 셀렉션이 되는 거예요. 클락 1, 2가 셀렉션이 되고요. 클락 3, 4가 셀렉션이 돼요. 그래서 셀렉션도 아예 다 별개예요. 아예 다 별개입니다. 근데 분명히 셀렉션이 될 거라는 건 알아요. 셀렉션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하고 2는 익스클루시브 하죠. 3하고 4는 익스클루시브 하죠. 서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1하고 2는 익스클루시브 하다. 3하고 4는 익스클루시브 하다. 이걸 만약에 쓰기 싫으면 set false pass로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이번에는 셀렉션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0일 때는 클락 1과 3, 2하고 4가 갑니다. 그러면 서로 만날 일이 없는 1하고 2, 그 다음에 3하고 4. 근데 만약에 0이면은 클락 1하고 3가 들어가고요. 1이면 2하고 4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은 커맨드인데 옵션에 따옴표로 클락 1, 3가 같은 그룹이고 2, 4가 같은 그룹이다. 서로 익스클루시브 하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자, 합성의 마지막 챕터 가겠습니다. 자, 이제 끝나가네요. 합성은 끝나갑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마지막 챕터를 이제 부담 없이 보십시오. 이거는 부담 없이. 자, 이런 커맨드들을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락은 아이디얼하다라고 하는데 아이디얼한 게 또 있어요. 리셋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네이블 같은 거, 셋,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레지스터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하이펜아웃. 하이펜아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연결이 돼 있어서 버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네트를 뜻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클락 네트가 그런 건데요. 그래서 클락은 아이디얼하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아이디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합성 단계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원하진 않죠? 어쨌든 이런 네트들은 레이아웃 단계에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버퍼링이 다 될 거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얼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바대로 가는데 이렇게 아이디얼 네트워크로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버퍼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버퍼를 나는 넣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는 set ideal network라는 커맨드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제도 아이디얼 네트워크가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우리 클락네트가 사실은 레지스터로부터 뭐 걸치고 하면 클락네트가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리셋이라는 게 항상 그냥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떤 다른 en 언더바 바라는 신호가 와가지고 같이 막 연산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셋 단자에.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인식이 잘 될까? 그죠? 이렇게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식이 잘 될까?
일단 en 바하고 리셋은 이렇게 아이디얼 네트워크로 줬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레드 언더라인으로 된 거를 보세요. getPin 컨트롤 레그의 Q, 컨트롤 레그의 Q로 나온 거 또 아이디얼 네트워크로 한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얘하고 얘도 다 같은 아이디얼이니까 얘도 다 아이디얼 이겠네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뒤에 우리가 getPin을 할 수도 있지만 getNet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이 레드라인 두 개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는 getPin이라는 걸 썼고 밑에는 getNet라는 걸 썼어요. 그죠? 위에나 아래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getNet를 쓰게 되면 이 앞에 옵션은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No propagate라는 옵션을 안 붙이면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나니까 어차피 오류를 보시게 되면 이거 뭐였더라 하고 뭐 교재 찾아보시면 no propagate를 써야 에러가 나오지 않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가 끝나면 DDC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그 다음에 constraint하고 그 다음에 스캔에 대한 뭐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뭐 이런 DDC가 나와요. 그게 맵 DDC죠. 자, 그리고 스캔데프, 그러니까 스캔데프라는 거는 우리 스캔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DFT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요, 그 펑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흔히 그림을 그리는데 세로로 그려요. 스캔으로 엮는 순서는 이렇게 세로로 그립니다. 그런 순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오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더링 정보가 DEF라는 파일로 뽑혀요. 그럼 그거를 IC 컴파일러한테 주면 그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바꿔줍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IC 컴파일러가 반영을 해서 펑션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스캔 순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니까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릴로그 네니스트하고 SDC가 나옵니다. 그래서 SDC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준 콘스트레인트가 그냥 변환이 된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VI로 한번 열어보세요. 아웃풋 폴더에 있으니까 SDC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스캔 DF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것만 좀 주의해 볼게요.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이거 좀 알고 가세요. 정말 많아요. assign 많이 쓰죠? assign 많이 씁니다. 근데 assign을 할 때는 보통 1이나 0 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1이나 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이제 와이어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풋이 그대로 아웃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sum1으로만 가야 되는데 sum1을 sum2에도 같이 따서 어사인을 해준 거가 있고요. 입력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1이나 0이 아예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어사인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력으로 나가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버퍼를 하나씩은 좀 박아야 되겠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커맨드가 소개가 됩니다. 어사인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로직적으로 버퍼를 하나 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커맨드입니다. 우리 예제에도 저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컴파일 전에 주셔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 베릴로그 네니스트가 게이트 레벨 네니스트가 뽑히는데 어사인이라고 했던 거 어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쭉 뽑으면 잘못하면 그 그러니까 TRI라는 게 생길 수도 있대요. 뽑혀 나오는 게이트 레벨 네니스트를 보면. 근데 TRI는 좋은 게 아니다.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왜냐면 뒤에 IC 컴파일러나 아스트로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거를. 그래서 트리가 아니라 와이어로 나오게 해줘야 된다.